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작정하고 긴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요. 완성된 티셔츠나 의류에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깊이감이 있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작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거고요. 저에게 의류를 좀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다양한 기법들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기법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베트남 와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제작하는 작업은 DTF 프린팅 필름을 피그먼트 가먼트 다잉한 고급 의류에 프린팅 넣는 프레스 작업인데요. 일러스트 작가 정용님의 쿨쿨 브랜드인데 이 작업 제가 직접 하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납품 잘 끝냈습니다. 자, 그럼 8가지의 완성 티셔츠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HTV 히트 트랜스퍼 바이널 열전사 필름을 통해서 티셔츠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이 기법으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쉽게 말해서 캐드컷이라는 커팅 장비가 일러스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든 디자인대로 칼날로 필름을 커팅해주는 장비이고, 그 필름에서 이 티셔츠에 남아있는 부분과 없어도 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뜯어내서 필요한 부분만 남아있는 필름을 티셔츠에 바로 열 프레스기로 눌러서 필름의 반대쪽에 있는 한멜트 부분이 열에 반응해 녹으면서 본드처럼 되고 그게 티셔츠에 딱 붙어내는 그 방식입니다. 이게 수작업이라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캐드컷 필름 커팅기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정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법에 아주 마스터 수준으로 올라가게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베트남에서 열심히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값싼 노동력들을 통해서 저 떼어내는 걸 위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 떼내는 거 1시간에 1개의 디자인을 떼내는 그런 수준까지도 만들어 보면서 즐겼는데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디자인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필름이 있죠. 스카치라고 이야기하는 반사 필름, 그리고 거기에 레인보우가 들어간 레인보우 반사 필름이 있고, 또 실리콘 필름이라고 제가 입고 있는 저 티셔츠에 투블랙 가이에 완벽한 흰색의 로고가 새겨졌잖아요. 스판성까지 있어서 당겨도 늘어나는 그런 고급 실리콘 필름을 찍을 수 있고요. 메탈 느낌의 필름을 원하면은 진짜 금속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열전사 필름만의 특수한 기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인 1도짜리 한 칼라짜리 로고에는 적합한데 2도 3도 로고를 만든다는 것은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면서 샘플 하나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본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가격을 산정하는 조건은 이 필름이 각각 다양해서 1m에 싼 거는 3,000원, 4,0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막 2만원, 3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필름 1m에 몇 개의 로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하는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잘라내고 아주 작은 것들을 떼어내는 데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또 추가적인 작업비가 또 올라가게 되겠네요. 결론, 스페셜한 기법을 사용하고 싶으시거나 하나씩 샘플을 만들거나 혹은 DTG 프린팅에 특별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별 모양이나 반짝임 같은 걸 줄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한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DTG 다이렉트 투 가먼트 프린팅인데요. 일반적인 프린터기를 생각하시면서 프린터기에 A4 용지 종이를 넣는 대신에 티셔츠를 넣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티셔츠에 바로 인쇄를 찍어 가지고 제일 최적의 최소량의 잉크를 사용하면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얇고 터치감이 좋은 프린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쉬운 프린팅 기법이고 이게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티셔츠에 바로 프린팅을 하기 이전에 잉크가 제대로 티셔츠에 고착될 수 있게 티셔츠에 전처리제 용액을 뿌리는 그런 전처리 작업이 있는데 그게 이 프린팅의 핵심입니다. 이 잘 찍냐 못 찍냐, 프린팅이랑 다 똑같아서 잘 찍어요. 하지만 이 전처리 작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로 이 어마어마한 프린팅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이유가 있고, 또 이 장비들은 일본의 회사나 유럽의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잉크와 이 중요한 전처리제 등이 아주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되고, 그 비싼 가격의 잉크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요. 18리터짜리 잉크가 270만원이에요. CMYK 플러스 흰색까지 5컬러를 넣어야 되니까 장비 하나를 세팅하는데 1350만원어치의 액체를 넣어야 되는데, 와, 양주를 갖다 쏟아붓는 거, 시바스 리갈보다 비싼 잉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셔츠 한 장씩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그대로의 그대로 찍힙니다. 내 얼굴 같은 거 컴퓨터 모니터에 보는 그대로 티셔츠에 찍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괴물이죠. 만약에 디자인에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혹은 안개 효과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들의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DTG 프린팅으로 찍어야 합니다. 강아지 얼굴, 고양이 얼굴, 사람 얼굴 같은 것도 이 피부의 털의 작은 효과까지도 다 표현하고 싶으면 DTG 프린팅으로 찍어야 합니다. 네, 가격을 내는 조건들은 업체들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 A4 사이즈냐, A3 사이즈냐, 혹은 10cm 이내 작은 로고냐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흰색 티셔츠에는 흰색 잉크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잉크 사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유색 티셔츠, 특히 검정색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러만 뿌리면 컬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흰색 바닥을 먼저 뿌린 다음에 그 위에 컬러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잉크 사용량이 좀 많아지면 가격이 좀 비싸지긴 하지만, 많아봤자 10cc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잉크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긴 합니다. 하지만 전처리 프로세스와 프린팅 잉크의 비싼 부분들, 장비가 비싼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워낙 비싸고요. 어떤 경우는 티셔츠 가격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프린팅하는 기법 중에 최상급에 위치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DTG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에 DTG라고 검색하면 아주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DTF, 다이렉트 투 필름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DTG의 약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디지털 프린팅을 티셔츠에 올릴 수 있는 기법인데요. 티셔츠에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보완하고자 프린팅을 필름에다 하고 그 위에 한멜트 파우더를 뿌려서 열 처리를 하면은 그 필름을 티셔츠에 바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보시는 저 뿅아리 스케이트보드 타는 저 디자인이 필름에 옮겨 태워져서 저 열 프레스로 눌러서 뒤 한멜트 가루가 녹으면서 본드 작용을 해서 티셔츠에 딱 붙게 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하나씩이라도 제작할 수 있는 기본 기법이 돼버렸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DTG 프린팅 기법을 대신하기도 하고 한 장씩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기술 때문에 다음에 얘기할 실크 스크린도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중국산 덜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중국에서 제작한 프린터기에 한멜트 가루를 뿌리고 열 처리해서 필름에 딱 만들어내는 그 장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이 DTG 장비가 5천만원에서 3, 4억까지 간다 그러면 중국산 덜덜이 기계는 1000만원 초중반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 그리고 잉크가 아주 싸요. 1리터에 4만원, 5만원, 6만원 그 정도 하는 거죠.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하는 DTG 잉크의 몇 배는 싸게 공급되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적당하고 경제적인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덜덜이 기계가 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필름으로 찍다 보니까 두께감의 그런 것도 좀 느껴졌었고, 컬러감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얇게 찍고 저렇게 저희가 찍듯이 한 번 찍고 떼내서 한 번 더 찍으면서 세게 눌러버리면 좋은 퀄리티의 프린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처럼 수동 장비로 강력하게 눌러가지고 티셔츠의 텍스처 그 느낌까지 이 프린트 겉표면에 나오게 되면 실크 스크린으로 찍는 것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은, 하지만 도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디지털 프린팅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가격을 내는 방식은 어떨까요? 네, 이 필름이 60cm짜리 폭에 1m로 찍어내는 그 안에 디자인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 대략 1m에 12,000원, 15,000원 정도 하게 돼서 납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저런 뿅아리 같은 경우는 아마 6개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12,000원 나누기 6 해서 2,000원 정도의 저 프린트를
찍는 필름의 원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필름을 다 각각 가위로 잘라내게 되고 티셔츠로 정확한 위치에 맞게 붙여내는 저 과정, 그리고 수작업으로 힘있게 2번 눌러주는 공정비가 추가되면 티셔츠를 만들어내는 생산비가 나오게 됩니다. 몇몇 디자이너분들이 요거 1개만 만들어 주셔도 돼요, 2개만 만들어 주셔도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1개씩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1개씩 만드는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샘플을 봐야 본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좀 싸게 만들어 드리진 못하지만 1개씩 만들 때는 샘플 제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티셔츠 만들어 드리고 택배로 발송하면서 쉽게 샘플 받아보실 수 있는 기법이 DTF입니다. 아이고 10분이 넘어가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실크 스크린 프린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전까지는 요 기법은 뭐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커스텀 제작, 완성된 티셔츠나 의류에 프린팅하는 공장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법은 제가 좀 배제하고 있었던 기법인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그 건물에 유명한 M&R이라는 미국의 회사의 그 자동식 실크 스크린 장비를 가진 업체를 찾아냈고, 거기서 티셔츠를 한두 번 만들었는데 아이고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부터 완성티에도 실크 스크린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모기장 같은 곳에 약간의 뭐 그 오일 같은 걸로 쭉 발라 놓으면 모기장이 뚫린 부분과 막힌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되면서 그 위로 잉크를 놓고 쭉 왔다 갔다 밀어내면 잉크는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린팅이 찍히는 게 실크 스크린의 원리인데, 실크 스크린에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로고가 크든 작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격의 차이가요. 디지털 프린팅 쪽에서는 잉크의 사용량이나 필름의 사용량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한 가지 색상으로 로고가 크게 들어가고 수량이 한 좀 100개 정도 된다 이러면 당연히 실크 스크린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기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잉크가 있어가지고 특색에 맞게 사용하지만, 그래도 세탁 후에도 결례도가 아주 뛰어나서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려면 이 실크 스크린, 그 중에서도 플라시졸 잉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가격을 만들어내는 조건에는 1도당 한 칼라를 사용하고, 이 2칼라를 사용하면 2도, 3칼라를 사용하면 3도라 부르는데, 이 도당 비용이 더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칼라 수를 여러 개 사용할 때는 어쩌면은 디지털 프린팅이 쌀 수도 있고, 대신에 로고의 크기가 아주 크다 이러면은 디지털 프린팅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실크 스크린을 가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 코디네이팅을 받게 되면 이런 디자인에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이런 디자인에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계산법이 대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기법으로 최고 효율적인 가격으로 티셔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4가지의 메이저 기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5번째 자수, 완성된 티셔츠에 의류에 자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고 특별한 자수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완성된 티셔츠나 의류에 자수를 넣을 수 있는 장비고요. 뭐 틀만 더 다양하다면 양말에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캔버스 가방에도 넣을 수 있는 커스텀 전문 자수 기계가 있는 곳에서는 또 자수를 사용해서 보다 고급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전처리제가 없는 뉴 DTG가 나왔는데, 제가 샘플도 받아봤지만 아직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방문해서 그 기법을 좀 확인할 텐데요. 이게 진짜 가능하다, 전처리제 없이 바로 잉크 안에 본드 성분이 있어가지고 티셔츠에 바로 부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티셔츠뿐만 아니라 후드나 맨투맨 등의 전처리제를 엄청나게 먹어버려가지고 가격이 많이 비싸졌던 그 기모나 쭈리에 들어가는 그 프린팅들은 이 뉴 DTG 기법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고 전처리제 자국이나 프레스 자국이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보내뒀다가 제가 나중에 방문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다양한 한멜트 소재 부착. 네, 한멜트라고 하는 가루도 있고 필름도 있고 약간 부직포, 얇은 부직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다양성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멜트라는 재료가 어떤 기법을 붙일 수 없는 데에 본드 역할을 하면서 붙여내는 거죠. 이 자수의 패치라든지 혹은 어떤 원단을 잘라서 붙인다든지 어떤 프린팅을 해서 붙여내는 형식. 저렇게 면 티셔츠에 프린팅을 한 다음에 저걸 가위로 잘라내서 다른 원단이나 이런 데 또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한멜트 소재로 저런 프레스기나 다리미를 통해서 붙여내는 기법도 커스텀 의류 제작에 활용되는 기법이고요. 8번째로 이 한멜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미싱으로 쫙 박아가지고 봉제로 붙여버리는 기법도 있죠. 네, 저희는 요 기법까지 할 수 있게 이관재 과장의 와이프가 직접 수작업으로 미싱으로 붙여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기법이 저희가 커스텀 의류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이 기법들이 계속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보완돼 가지고 충분히 브랜드급 퀄리티로 수준 높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완성된 고급 티셔츠를 잘 선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된 제품에서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런 티셔츠를 잘 골라내고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다양한 기법 중에서 올바른 기법으로 극소량을 생산해내면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고 판매가 될수록 리오더를 통해서 소량씩 재고를 늘려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는 현명한 브랜드 사장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일부터 당당하게 미팅을 할 수 있는 커스텀 마켓 같기도 하고 샘플룸 같기도 한 곳에서 다양한 기법들도 보여드리고 모자뿐만 아니라 의류까지도 생산하셔서 제품군을 늘려가시고 브랜드로 성장하실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 업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체력이 좀 딸리네요.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오셔서 저와 미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저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